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좋은 의미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 저기 맨 뒤에 그 보시면 자비희사에 잔인함이 없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양평은 옛날에 고쳤는데 아무도 안 고쳤어. 나만 무심한 게 아니라 예? 미워함이 없는이에요. 미워함이 없는. 어디 부분인지 아세요? 고치셨나요 거기? 안 고쳤나? 그게 경전에도 본문에 잔인함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뭐 뜻은 같은 것 같지만 미워함입니다. 다른 뜻이죠. 아, 왜 다른 뜻이냐는 건 자비이사인데 그거 참 운해 회장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오래전에 그걸 예리하게 물어왔어요. 이게 왜 그러죠? 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감이 이상한 거야. 은혜 회장님이요. 근데 너무 훌륭한 거가 보시면 자비이사인데 자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거기 써 있죠. 그 다음에 비는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인데 저긴 경전엔 잔인함으로 돼 있단 말이죠. 한글로. 그래서 이상하시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비가 더 높은 거거든요. 경지가. 경에 계시지만 자는 4선까지, 비는 5선, 공무변처, 희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희는 저기 식무변처까지 이룰 수 있다. 자비희사,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궁극이 무소유처까지가 된다. 이게 경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비희사가 삼매로 따지면 4선, 5선, 6선, 7선인데 그러니까 비가 5선이니까 4선보다 높은 건데 4선은 성냄이 없는인데 5선은 왜 잔인함이냐 이거지. 성냄이 없는 사람이 설마 잔인하기까지 하겠냐. 이게 은혜 회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선은 이제 잔인하게 하겠어요. 설마 성냄이 적은 사람이 4선이 이미 된 사람이 미워함이 없는. 그럼 이게 뭔 뜻의 차이죠? 잔인하다는 건 이게 자기가 잔인한 거잖아요. 미워함이 없는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중생이 잘못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뭐 저기 중생 세계니까 공부가 많이 된 사람한테도 중생들이 잘못하겠죠. 많이. 그래도 5성까지 된 사람이 그 중생들이 잘못하더라도 연민을 갖는다 그 소리입니다. 중생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연민을 갖는다 뭐 그런 의미예요. 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잔인하면은 그 사람이 아직 안 잔인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미워 이거는 그 사람에게 미워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중생 세계에서 중생들이 미워할 짓은 하기 마련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맞아요. 좀 뉘앙스가 다르다. 자, 돌아옵니다. 오늘 공부할 거 칠판 잠깐 봐주시면요. 저번에 통론을 얘기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칠판에 지속적인 고찰 보이시죠? 지속적인 고찰. 저 고찰이 빨리어가 그 고찰이란 뜻도 있고 사유, 숙고, 관찰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만 파악을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언어도 한 가지 언어에 여러 뜻들이 있지요. 어, 그런데 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경전은 듣기로 빨리어가 없어졌답니다. 나중에 지금은 다시 아는데 그래 그 공백 기간에 빨리어들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문장 안에서 파악한 모양이에요. 문장에서 이 단어 뜻이 뭐다. 그렇듯이 우리가 단어를 잘 모를 때는 문맥 전체를 보면 이건 이런 뜻으로 쓰였네 라고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땐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빨리 단어 중엔 어떨 땐 반대 뜻이 있는 것도 있어요. 한 단어 자체에. 모순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거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모순적인 두 개의 뜻이 다 있을 때에는 반대 개념이. 그래서 문장상으로 문맥에서 그 단어를 파악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쉬워요. 저 고찰이란 단어 안에 반대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뜻들은 있어요. 사유, 숙고, 그러니까 생각인데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숙고하는 이런 생각, 고찰, 관찰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우리 지금 보는 경전에 고찰이라고 돼 있고 여기엔 전재성 박사님 거에는 숙고라고 돼 있어요. 지속적인 숙고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지속적 고찰을 썼는데 고찰이 좀 더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매액이니까 생각이 다 없어지는 무심이기 때문에 사유와 숙고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찰이 좀 더 맞는데 실제로는 여기선 관찰이에요. 관찰이라는 뜻이 있어요, 빨리어에. 그래서 앞으로 그냥 다 지속적 관찰로 쓰시면 좋아요. 고찰로 아마 쓰셨던 이유는 그분께서 이런 걸 거예요. 가나선이나 이런 건 다 고찰이죠. 내면에 무얼 보는 건 고찰. 눈으로 직접 보는 건 관찰. 근데 왜 순일이가 관찰 이렇게 얘기했냐면 부처님이 주신 삼매 수행 대상이 13가지 중에 12가지가 다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11가지인가? 한번 보시죠. 오늘 공부 나올 건데 지수화풍 이거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눈으로 땅 관찰하라고. 파랑, 노랑, 빨강, 흰색 색깔 눈으로 보는 거. 허공 이건 뭐 눈으로 안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식, 아르야식 이건 뭐 눈으로 본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알 텐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하간 눈으로 다 본다. 그 다음에 10개 외에 그 숲삼매, 빛삼매, 숨삼매 중에 숲, 빛 눈으로 보는 거. 이 숨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내면 관찰, 그래서 고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13개 중에 12개 내지는 10개 정도가 대다수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속적 관찰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뭐 지속적 관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한 건데요. 일으킨 생각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는 그 지속적 관찰할 대상을 보겠다고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은 신데렐라 공주로 넘어가고 떡볶이로 넘어가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로 생각은 계속 넘어가요. 그 생각의 그 12연기 중에 두 번째인 의도 내지는 형성이라고 하는 샹카라 비속어로까지 해서 저번에 그 비유했었어요. 꾸역꾸역이다라고 성격이 형성 의도 그 관찰해 보셨어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관찰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의 형성, 숨의 형성, 마음의 형성이라고 그러셨는데 꾸역꾸역 자꾸 하려고 그래요. 비유합니다. 관찰은 되지만 그 샹카라의 여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샹카라를 비유합니다. 지금 샹카라의 모든 면을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샹카라의 어떤 주된 부분만 비유해 봅니다. 파도입니다. 파도. 파도가 쳐옵니다. 꾸역꾸역 계속 형성을 해갖고 땅으로.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도 오고 땅으로 그 파도에 의해서 바다에 버려진 아름다운 것들도 쓸려옵니다. 깨끗한 소라고동도. 바다에 뭘 버렸냐에 따라서 땅으로 오는 건 달라집니다. 그러나 꾸역꾸역 파도는 바다에 착한 게 버려졌던 악한 게 벌어졌던 파도는 그건 신경 안 써요. 악한 놈이든 착한 놈이든 파도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악하든 착하든 꾸역꾸역
무트로 땅으로 밀 뿐이고 착한 놈이고 악한 놈이고 신경 쓰는 건 아레아식입니다. 아레아식의 기억의 저장에 착한 거를 계속 바다에다 뿌리면은 심지, 마음이라는 땅에 무태 형성에 의해서 착한 아이만 자꾸 올라와요. 아름다운 것만. 아레아식의 바다에 더러운 걸 뿌려 놓으면은 형성에 의해서 심지 마음의 땅에 더러운 것만 올라옵니다. 비유했습니다. 악한 거니 선한 거니 버리는 건 아레아식의 습관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아레아식에다가 그 착한 걸 심을 거냐 악한 걸 심을 거냐 그것을 이야기한 거고, 꾸역꾸역 무트를 올리고 습관이 되는 건 형성이다, 파도다. 이게 형성에 비유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성은 악한 놈이건 착한 놈이건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계속 꾸역꾸역 반복적인 걸 하는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아래 야식이 그 착한 애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돌아와서 마음의 형성, 마음이 뭘 하나 보던 듣던 뭘 하면은 잘 관찰해 보시면 끝없이 거기서 이어져 마음이 일으켜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몰라요. 안 멈춰도. 그게 좋아서 해. 신데렐라 한번 보게 되면 신데렐라 생각을 계속 진행을 해서 더 확장을 해요. 왕자랑 결혼을 하고 뭐하고. 그때는 왜 합니까? 즐거워서.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욕망에 관련된 탐에 관련된 건 즐거워서, 진에 관련된 건 화가 나서 상대방이 못 견디겠어서 더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치는 교만자만 하면은 더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나 뭐가 걸리면 끝없이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셋 다가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는 괜찮아요. 몰라. 그 경험을 하는 동안은.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저녁에 주무시는데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뭐가 있어요. 이거 꼭 자야 돼. 근데 주무시려고 하는데 신데렐라가 하나 덜컥 걸렸어. 그래서 상상이 계속돼. 그때는 알아채요. 즐겁지가 않아. 내일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 빨리 자야 되는데 멈추고 싶어요. 안 멈춰. 그러면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대낮에는 내일 멈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즐거워서 진행을 해요. 지금 내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때 알아요. 멈추고 싶다는 걸. 근데 못 멈춰. 자,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사실인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내일 시험 볼 일, 뭔 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매가 된 사람은 아는 게, 삼매가 될 때에 그 생각이 텅 비었을 때가 삼매가 되는 건 더 이상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 모든 생각이. 그때 진공이 되고 청정공이 드러나고 지복이고 행복인데, 형이상학적인 얘기로는, 형이하학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생각이 없으니, 로버트가 생각이 없으면 이완이겠죠. 뭐 생각이 굴러다니면 긴장할 거고, 굉장한 긴장인데 그 생각이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굉장한 이완이 돼본 사람에겐 그 생각들이 너무 귀찮은 거죠. 자, 그런데 삼매가 돼본 사람은 삼매가 되고 싶은데 멈추는 건데, 그걸 설명하려고 삼매가 안 돼본 사람은 이걸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내일 시험이 있어서 지금 생각하기 싫은데 나는 멈추고 싶은데 생각이 계속 굴러다니면 얼마나 괴롭겠냐,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내일 멈춰야 될 일이 있는데 안 멈춘다. 그때 보면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돌아와서 내일 멈춰야 될 일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 멈출 일 없이 계속 진행하겠죠. 좋은 건 줄 알고.
좋은 거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게 안 멈추느라고 경험을 계속 하느라고 계속 개체가 되거든. 삼매가 안 되고 본성도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돼요. 문제는 공부를 그래도 잘 배운 사람이라면 저게 안 멈추더라도 착한 행위를 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하면서 나날이 항상 일로 할 건데 공부를 안 배운 사람은 이게 향하를 하는 게 조건 없이 향하해요. 공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신구의를 잘 할 게 기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꾸역꾸역 형성 계속하게 되면 점점 존재가 낮은 존재가 됩니다. 윤회하면서.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왜 얘기 드렸냐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한번 필이 뭔가 눈으로 보던 귀로 듣던 들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진행을 해서 생각이 이제 막 빠빤자 확장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만두 하나로 시작된 생각이 만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전 세계로 오가고 있어. 그러니까 멈춰야 될 거잖아요. 멈추려면 방법은 아직 삼매도 안 된 사람이 처음에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없어요. 멈춰라 봐야 안 멈추니까. 만두 대신 다른 거를 관찰해서 관찰하려고 노력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수밖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막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수행 대상에. 아까 만두 같은 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먹는 거고 막 딱지치기는 재밌는 놀이고 진행이 되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주로 안 될 그러면서도 이 물질 세계의 가장 근원들 지수와 풍등 궁극 아니에요. 물질은 궁극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 세계의 그나마 근원적 요소들 색깔들 이런 거에 일으킨 생각을 해서 만두 대신에 구슬치기 대신에 저걸 봐야지라고 일으킨 생각을 꽉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관찰만 하면은 볼 수만 있으면 저걸 안 놓치면 생각이 이렇게 흘러다니지 않죠. 아까 신데렐라처럼 확장이 안 돼. 오히려 관찰만 되면 확장은 더 좋은 확장이 돼. 4그루 나무 아래 삼매가 됐다가 10그루 아래 됐다가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좋은 확장이죠. 관찰만 계속되면은. 그런데 처음에 필이 신데렐라 만두 구슬치기 하던 사람이 관찰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도로 만두 생각 가니까 다시 일으킨 생각으로 땅을 봐야지. 내지는 저 일으킨 생각의 앞에는 저 생각에는 진짜로 생각도 있고 숙고란 뜻도 있어요. 철학적인.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전에 그 부처님께서 삼매되기 전에 라울라여 땅에 대해서 바와나 명상을 많이 해라. 땅에다 침뱉건 고름이건 피건 땅은 화내지 않고 이런 말씀. 그래서 사유를 많이 하면 그 사유는 분명히 철학적 사유 이상이거든요. 깊숙이 생각하는. 그래서 저 일으킨 생각에는 땅을 생각해야지도 있고 땅에 대해서 깊이 어떤 숙고를 해야지도 있다 이런 거예요. 숙고하다 보면 땅에 대해서 관찰로 들어가나요?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구슬치기로 가는 생각을 부처님이 주신 수행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가는 이유는 뭐냐? 난 구슬치기가 좋은데 딱지치기가 좋은데 왜 그거 대신 땅은 심심한데 관찰하면은 처음에 심심하죠. 심심한데 그래서 아까 비유한 게 땅에 대한 그러니까 구슬치기 딱지치기 생각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알게 될 때까지 계율해라 부처님이 하신 게 아까 이해하기 쉽게 저기 내일 시험이고 있고 내일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그 놀이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알지. 그렇게밖에 비유할 수가 없네요. 그때서야 아는데 삼매된 사람들은 알아요. 이 놀이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대휴 크게 못 쉬었고 얼마나 안 행복한지. 놀이가 없어지는 순간에 이제 죽어도 좋아요. 행복이 온다. 행복적인 측면에서는, 형이상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는 본성이 드러난다. 놀이가 쉴 때.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은 놀이가 좋아서 딱지치기와 구슬치기가 좋지 난 땅 쳐다보는 거 싫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 보시 어느 정도 해야 그 다음에 개정해, 삼매한다라는 게 계율과 보시를 통해서 내면에 어느 정도 행복이 솟아야지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구슬치기와 딱지치기가 어느 정도 싫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은 삼매하러 간다 그 얘기예요. 그전에는 삼매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딱지치기가 더 좋지 왜 땅을 쳐다봐 왜 물을 쳐다봐 심심한데 그거는 앉아갖고 여하간 그러나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일 당장 급한 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데렐라 생각도 멈추고 싶을 거다 이거지. 그제서야 내일 급한 일이 있거든 자야 되거든. 그런데 못 멈출 거다 이거죠. 그제서야 알 거다 이거예요. 생각이 꾸역꾸역 계속 진행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괴로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고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관찰만 있고 잘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삼매가 드디어 그 첫 번째의 소정의 그 소기에 노력을 첫 번째는 무척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노력 없이 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지는 노력 반이고 노력 안 반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에 비해선 지속적 관찰만 있고도 여전히 실제로 저거 노력 50%안 노력 50%예요. 1번에 비해서는 안 노력이 있는데 3번에 비해서는 노력이거든. 여전히 2번이. 3번은 일으킨 생각도 지속적 고찰도 없고가 아직 공무변처가 아니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안 보인다가 아니라 땅이 다 보이는데 노력 없이 보이는 거거든요. 앞에 관찰하려던 2번은 관찰하려던 아직 노력이 있는 건데 3번은 관찰한다는 생각이 없이 관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더 노력 없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1, 2, 3번의 여정이 그러니까 잘 이해되십니까? 그 찬란한 생각을 없애려고 수행 대상의 관찰에 노력을 하는 거고요. 앞에 일으킨 생각은 그냥 저거예요. 찬란한 생각 대신 수행 대상을 관찰하겠다는 그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찬란한 생각과 삼매 쪽을 넘어가는 교집합. 나 만두, 구슬치기, 딱지치기 대신 이쪽 수행 대상을 관찰해야지라는 일으킨 생각. 이건 별 볼 일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저 지속적 관찰부터가 넘어가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넘어간 거예요. 아직 많이 못 넘어갔고요. 다리만 살짝 넘어갔어요. 지속적 관찰에서. 이 산란한 세계에서 단일한 세계로 살짝 넘어갔어요. 그리고 3번이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더 넘어갔죠. 이게 노력 없이 관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 없이. 노력 없이다라는 거는 마음의 형성이 그 영상 하나 빼고는 수행 대상 하나 빼고는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1, 2번은 막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수행 대상에 몰입을 해서 어거지로 딴 생각이 진행되는 걸 멈추려고 하는 거고 3번 정도 되면 드디어 멈추려는 노력 없이 딴 생각들을 진짜 딴 생각들이 형성이 처음으로 형성의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쪽 측면이 아니고 삼매가 아니라 형성 생각들이 꾸역꾸역 다른 것들이 만두 이런 것들이 흐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멈추려고 노력해도 안 멈추던 것들이
그러나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세하게 흘러 다닙니다. 형성들이 여전히. 이래서 산매가 자꾸 높은 산매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멈춘 줄 알아. 특히 5선 정도 가서 공무변처 되면 완전히 멈췄구나라고 자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참 놀라운 게 더 높은 산매가 돼봤을 때만 아는 게 그때도 여전히 샹카라가 흐르고 있었구나. 미세하게. 이 미세하게 흐르는 건 더 높은 거에 의해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멈췄다고 그냥 믿어요. 여하간 돌아와서. 그래서 3번까지가 되고 4번의 공안산매가 수냐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 순일이가 얘기한 게 형성이 멈췄구나 여기 있는데 그게 안 멈췄길래 더 수냐, 더 공, 더 공, 더 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님이 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더 원함 없는 저 원함이라는 거 원팅 저거 탐 등등 미세한 걸 다 가름해서 얘기한 겁니다. 형성은 의도 좀 전에 앞에 얘기한 형성 샹카라는 그게 왜 흐릅니까? 순일이가 아까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한 건데 순일이 언어로 부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없으면 만두를 눈앞에 봤다고 해도 만두 생각에서 확장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죠.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데렐라를 봐도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한다라는 건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탐만이 아닙니다. 진치는 다 원하는 겁니다. 성냄도 상대보다 더 화를 내서 상대를 뭐 굴욕시켜 갖고 뭐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거 원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자, 한마디로 가름합니다. 생각의 진행이 윤회랑 같습니까? 아까 삼매가 안 되면 생각이 그 형성 자꾸 만두 보면 만두 생각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흐름이라는 거와 사람의 윤회다라는 건 같은 맥락 맞습니까?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비설신이 중에 누가 대장이냐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 중에 사람의 대장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의 흐름이 그 존재를 결정하는 건데 마음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건 그 몸뚱아리 계속 윤회한 데와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멈춰야 윤회가 멈출 거고 개체는 엄청난 존재가 될 거고 그 안에 과정들이 궁극까지 이르를 거고 청정공이고 지복이고 이런 겁니다. 마음의 흐름이 있다면 금강경에 있듯이 비마음의 흐름이 있다 있었죠. 뭐 흐름의 마음이 있었고 비심이 있었어요. 비심은 다 삼매인데 둘 중에는 비심이 더 공부된 거예요. 그러나 궁극은 비심도 아닌 거죠. 저 아님 있다, 아님 있다, 아님 있다 해서 비심, 유심이 전부 다 없을 무에서 무심이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삼매는 전부 다 더욱더 비심이 되는 거예요. 궁극은 무심이고 물론 흔한 말로는 오선의 공무변처부터 무심이라고들 해요. 순일이도 그렇게 쓰고 있고 경전에도 무색계라고 경전엔 비색계로 돼 있는데요. 근데 공무변처는 무심이 아닌 게 그러나 왜 철떡같이 무심이라고 믿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스승이 더 있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더 돼 본 다음에 아는 거지. 아 이게 아니었었구나 하고. 여하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수멸 이전까지는 더욱더 비심, 안일비, 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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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님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경전 들어갑니다. 그 지호님께서 다 수고로이 그걸 해오셨습니다. 그 예, 앞에 놓이신 한 장짜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떡하시나? 자, 한번 봅니다. 공에 대한 짧은 경에서
그 쫙 일단 그냥 지나칩니다. 지나치고 어디를 가냐면 여기서부터 봅니다. 아, 숲이라는 상 하나만을 거기 인식 내지는 지각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도 이 본문의 인식으로 돼 있는데 그 빨리오 직역은 산야입니다. 산야. 예, 그러니까 지각이 아니고 산야니까 산야로 아시고요. 그 본문에도 인식이라고 돼 있는데 전에 얘기 드렸죠. 큰 뜻은 산야고 작은 뜻이 인식 내지 지각인 perception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는 대부분 그냥 인식, 지각 요거 하나만 쓰는데 그건 작은 뜻이에요. 큰 뜻은 얘기 드렸는데 기억들 하시죠? 산야,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 영상. 거기다가 그 다음에 거기 영상에 이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 이게 전부 다 상이다. 얘기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이해하셔야 삼매가 이해하지만 삼매 때문이 아니라 오늘 공부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상이 구경까지 편지한 것도 해탈이 아니고 그것마저 상이었다를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 부처님이 정의하신 산야, 상, 이게 영상 플러스 견해였다라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인식, 지각 이렇게 한 건 작은 뜻이고 그냥 빨리요 그 자체가 산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숲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의 마음은 숲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면 숲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확립, 확신. 요거 삼매의 여정이에요. 믿음, 확립, 확신. 믿음, 그 다음에 확립은 초선, 확신은 이선. 아니 뭐 이런 단어 하나 갖고 순일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나중에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부처님을 믿어라. 그 믿음. 문제는 숲을 믿어라예요. 믿음이라는 건 꼭 대상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 대상과 하나 되는 게 삼매인데 대상과 하나 되기 전에 before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대상 믿음. 그게 사람이든 바위똥이든 하나가 되려면 모두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에요. 또는 믿음 내지는 신뢰란 단어로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립, 그리고 나서 확신. 이 확신이란 단어 어디서 봤죠? 많이 나오는데 이선에서.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이거 전체 문장 다 하고 가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선들 들춰보십시오. 정형구.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네? 지금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나가기 전에 숲이라는 저번 시간에 표상과 가시나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가시나 표상은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4개의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표상을 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삼매에 대해서 가시나를 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시나와 표상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표상은 4개 중에 4분의 1에 불과하고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저번 공부 안 한 분들 지금 얘기 이해 못 합니다. 내 얘기는 지금 삼매 얘기들은 앞에 전작이 없으면 뒤에 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도 사실은 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걸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자꾸 설명을 저번 걸 해야 되니까 저번 걸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잠깐 얘기합니다. 표상은 전체 영상이었죠. 부분상은 부분 영상. 성질 특징은 꼭 영상이 아니라 전체적 성질 통론이야. 특징은 강론이잖아요. 이 세계는 전체 영상, 부분 영상, 통론, 강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크게 통론적으로 볼 때. 그 중에 표상은 4분의 1에 불과하죠. 4개 중에. 가시난 그 얘기가 아니라 표상은 4분의 1인데 가시난 더 들어간 거예요. 깊숙이. 더 들어가서 뭐야? 아까 믿고 확립하고 확신하는 그 단계들에 있는 게 가시나예요. 가시나의 직역은 둘이 아니게예요. 둘이 아니게. 스스로 전체의 이 뜻이 가시납니다. 삼매가 둘이 아니겠지요. 삼매 자체가. 가시나가 수행 대상이라는 이름이지만 그 자체가 삼매예요, 사실은. 가시나가. 자, 그러면 한번 보시라. 단마딘나경에 사마디의 표상은 신수심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표상이라고 나오거든. 삼매의 표상은. 그리고 부처님은 삼매의 가시나는 지수화풍 파랑노랑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 여기에 단마딘나 스님이 삼매의 표상이라고 하는 건 거친 러프하게 통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주 통론으로. 그래서 신수심법이다 큰 덩어리로 러프하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 삼매의 수행 대상은 가시나다. 완전히 쫙 들어간 거예요. 표상과 가시나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본문으로 보십니다. 숲이라는 상 하나를 이럴 땐 표상을 보는 거고 그것에 믿음을 갖고 확립하고 확신을 갖고 이거는 가시나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숲이라는 표상을 볼 때는 삼매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네. 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확립하고 확신을 갖고 들어가진 상태. 삼매 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든 겁니다. 그러면 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표상을 먼저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입니다. 노력. 그러나 만두 생각 구슬치기 막 이런단 말이죠. 많아 잡생각이. 그런데 드디어 여긴 숲이니까 지속적 관찰을 하다가 믿음을 갖고 땅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확신을 하게 돼. 들어가졌지요. 지속적 관찰이 되어지고 가시나. 그는 이와 같이 거의 분명히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도 꿰뚫어 한다고 돼 있는데 직역은 반야로 본다입니다. 직역으로 이해하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 마을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사람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숲이라는 상 하나만에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자, 이거 먼저 봅니다. 마을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번잡함, 이 단어를 먼저 봅니다. 아까 신데렐라라는 그걸 조건으로 생긴 번잡함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사실은 삼매가 되고 나서 안 거예요, 지금. 삼매 되기 전에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조건으로 생긴 번잡함을 모르고 즐겁기 때문에 그 딱지치기를 치는 건데 드디어 이 사람은 삼매가 됐어요, 여기. 숲삼매가. 숲삼매가 된 사람은 그 딱지치기가 얼마나 번잡함이었든지 아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고통이었다. 근데 그때는 왜 몰랐냐면 그땐 그게 즐거움, 욕망의 즐거움인 줄 알았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져서 너무너무 청정한 공에서 지복스럽고 평화로우니까 이제 알겠다. 그 딱지치기가 얼마나 귀찮은 거였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이라는 상을 조건으로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없다. 이게 지금 숲삼매에 들었으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앞에 청정한 공으로 반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제서야 반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삼매에 드니까. 그러면 그전엔 반야의 눈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이거 듣기 전에 아니었죠. 그땐 반야의 눈이 아니라 개체의 눈이었기 때문에 딱지치기가 재밌었던 거예요. 전도됐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지금 반야의 눈으로 보니까 왜 반야의 눈으로 보죠? 요거 전에 바로 뭐였지? 믿음을 갖고 확립하고 확신한다. 요게 삼매 들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 후에 바로 반야로 본다. 요거 개정이죠. 다른 경에서 삼매에 들어야 삼매에 든 만큼 반야가 드러난다 하셨잖아요. 지금 바로 그 앞에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니까 드디어 반야가 드러났죠. 그래서 반야로 본다. 뭘 보냐? 마을로 인한 번잡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마을로 인해 번잡했던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매로 보니까 여기에는 마을이라는 상을 조건하에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없다. 사람이라는 상을 조건하에 생긴 어떠한 번잡함도 여기엔 없다. 그런데 앞에서 여전히 얘기 드렸지만 요 이전에 삼매에 들기 전에는 사람이 번잡했나요? 예? 예. 요 삼매에 들기 전에 사람이라는 상이 번잡한 거가 아니라 이제 삼매에 들어 반야로 보는 거고 그전엔 즐거웠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상이 번잡했던 게 아니라 삼매에 들기 전에는 사람이라는 상이 즐거워서 늘 만나고 늘 시시낙낙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삼매에 들고 보니까 그게 번잡했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덕경의 기억 잠깐 지금 나왔네요. 도덕경의 노자님이 한 얘기가 사람들은 정확히 지금 문장이 기억나진 않아요. 내용은 기억나요. 시시낙낙들 하고 있구나. 뭐 누가 위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 시시낙낙들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어두운데 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그거 즐거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음, 노자는 삼매에 깊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걸 왜 어둠으로 표현했는지는 나도 노자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노자가 궁극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궁극까지 안 된 분이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는 궁극의 언어는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왜 어둠으로 얘기했는지. 그러나 할 때 궁극 전쯤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매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용어만 삼매로 안 나오지. 그 라오츠.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또 넘어가면 무슨 근거냐고 욕먹을까봐 근거를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근거 얘기하려면 또 새끼를 빠진다. 뭐 노자 싸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허공을 갈 때 조심해서 싸띠를 확립해라를 허공에 가시덩굴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없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잘 확립해서 가라는 거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 노자는 땅바닥을 걸을 때 얇은 얼음인 것처럼 깨질 빙판처럼 실제는 빙판이 아닌데 조심조심 표현만 서로 다르지 같은 내용들이에요. 사띠를 확립해 갖고 그냥 근거를 잠깐만 대고
넘어갑니다. 그 근거만 대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얘기하죠.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일단 숲은 끝났나? 잠깐만요. 일단 숲만 끝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로자로 돌아갑니다. 숲만 끝내고 숲이라는 상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자, 왜 숲이 번잡합니까? 숲산매에 들었는데 숲을 조건으로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숲은 멋진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숲이라는 번잡함만이 하나 있다라고는 반야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숲보다 높은 산매가 있기 때문에 숲이 궁극이면 숲은 번잡함이 아닌데 숲보다 높은 산매가 있기 때문에 숲도 번잡함이다라고 안다 이거죠. 그런데 숲이라는 상 하나만큼만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그는 이 상은 마을이라는 상이 공하다 뭐 등등등 해서 반야로 본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 없는 것은 마을 사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함으로 숲. 이것은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며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자, 경전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례의 말씀이 잘못된 거 전혀 없습니다. 순일이가 위배된 걸 얘기합니다. 숲산매에 들으면은, 자, 여기처럼 숲산매에 들으면 여러분이 숲은 번잡하다 이 생각 전혀 못 해요. 경전 말씀처럼.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다. 부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힌트로. 숲이라는 상 하나만큼만의 번잡함이 있다라고. 여기 경전에 나왔죠. 반야로 본다. 미리 가르쳐 주신 거지. 여러분 그 상태에 들으면 숲은 번잡하다라는 이런 생각 못 합니다. 끝내준다. 이게 최고다. 모든 산매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산매에서 벗어나오곤 해서 알아라 이겁니다. 혹은 그 산매에서도 반야로 보려고 노력해라는 겁니다. 숲산매가 앞에 마을이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의 번잡함보다는 이거지만 그 당시에 산매에 들기 전에 마을 사람이 번잡하다고는 여기지 못하고 좋지 않았냐. 숲도 지금 그와 같다. 그대가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다 최고다라고 여기는 거지. 더 높은 산매가 되면 그거에 비해서 번잡합니다. 이니까 그렇게 미리 알아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반야가 굉장히 깊어지면 이 정도 산매가 아니라 산매가 높은 산매가 돼서 반야가 많이 드러나면 진짜로 반야로 봅니다. 그때는. 이게 번잡함이라고. 그전엔 못 봐요. 그래서 오선도 공무변처도 아까 그 상태가 되면은 그것도 쬐끔 돼본 사람이 스승이 그거 아니야 더 있어 해도 절대로 안 믿는다 그 소리예요. 지금 숲이니 땅산매니는 그나마 영상이 눈에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 궁극 아니야 하면 믿거든. 공무변처는 영상이 모두 사라져요. 초월해버리거든. 세상 자체가. 눈 뜨고. 그러니 더 안 가본 사람은 그게 전부지.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순일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그 상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전부인데 왜 이러실까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딱 맞으니까 순일이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서는 아마 번잡함이 아니라 이게 최고다 여길 거예요. 그런데 잘 그 산매에서 빠져나와서 생각해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님이 있다 해야지 계속 더 높은 산매 갑니다. 숲이 전부였어 하면은 멈춥니다. 그나마 숲산매가 늘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됐다 안 됐다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산매는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궁극까지
그럽니다. 궁극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그 전까지, 해탈하기 전까지는 됐다 안 됐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은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오락가락. 한 번 삼배되니까 그 삼배가 영원하다. 이건 전부 다 그분이 부처님이 모르겠지만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더 진행 안 하고요. 라오츠님은 잠깐 얘기 나옵니다. 어저께 마침 라오츠 얘기가 나오진 않았고 질문이 있어갖고 세기공이요 공이세기요 이 질문 때문에 내가 어제 내 삼매라는 책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E 이꼬르 MC 제곱인가 해서 에너지 이꼬르 질량으로 해서 비유해서 색 이꼬르 공이요 공 이꼬르 색이요 반야심경에 이걸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매라는 책에. 삼매라는 책은 아마 나온 지가 몇 년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는 책은 불과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그 출판 연도가. 그러나 실제로 쓴 거는 10년이 넘었고 출판된 지도 아마 처음 초판이 뭐 8, 9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초기 경전 만나고는 내 얘기가 엉터리다라고 난 알았어요. 내가 초기 경전 보시받은 게 한 8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삼매가 쓰여진 거지.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엉터리 소리다 내가 쓴 책이 알았는데 게을러서 안 고쳤어요. 게을르다가 뭐가 거기 엉터리냐면 색이 꼬르 공이요 공이 꼬르 색 이거 일반 종교에서는 맞는 거예요. 반야심경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내가 전에도 그 경전백구는 줄기차게 얘기했었죠. 이건 아니다라고 내가 한 게 그 색이 공이 아니라 색이 사라진 만큼 공이다. 그 딱 디가니까 일주일 읽고선 나는 바로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색이 꼬르 공이다라는 게. 그런데 게을르다 보니까 안 고쳤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 누가 질문 나오길 기다렸는데 8년 이상을 질문이 안 나오대. 그래서 질문 나오면 그제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틀렸어 내가 그러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전 보고 오히려 그 초기 경전 뵙고서는 색이 꼬르 공이 아니라 색이 사라진 만큼만 공이다. 그렇게 이미 알았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그 내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이참에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죠. 많이 그 여러 개가 잘못된 걸 난 다 알고 있었는데 한 8년 전, 9년 전인가 초기 경전 뵙고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쓴 것 중에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단 그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의 참정회, 개정회 대신 참정회로 몰아나갔어.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참 나쁜 사람이지 의도를 갖고 했어요. 참회를 많이 가르치려고 참회 개정회 하면 될 거를 알면서도 참정회, 참회, 삼매, 반야 이렇게 몰고 갔고 뭐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 잘못인데도 일부러 그렇게 갔고 또 하나는 이제 방두자에 여러분이 나중에 고치세요. 내가 지금 안 고치고 있는 이유가 많이 크게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사실은 그냥 손보기 귀찮아서 안 했는데 거기에 그 방두자에 보면은 방두자라는 책 나는 경험으로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 나는 물론 내용은 경험을 이것저것 해보면서 스피디하게 그 경험을 버려나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됐다. 이 내용은 별로 틀리진 않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빨리 버렸거든. 근데 이건 내 경우예요. 모든 경우에 통용이 되는 얘기가 아닌 게 경전에 오히려 말씀은 경험하지 말아요. 경험을 하는 한 계속 아까 더 커진다. 나쁜 쪽으로 커지기가 쉬우니까 경험을 하면서 중생이니까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험을 할 때에는 계율과 보시로 경험을 해라. 부처님 말씀은. 그리고는 어여 삼매를 해서 넘어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여정이 됐긴 했어요. 14살 때부터. 내가 그 여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는 잘못인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고치면 되고
뭐 그거야 작은 부분인데 그렇다 쳐도 그 이제 삼매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일심삼매가 그 단일한 상태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무심부터가 단일한 공무변처다 이렇게 해놓은 게 경전엔 위배되잖아요. 경전엔 초선부터가 단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경을 보고 잘못된 걸 안 게 아니라 내가 경을 정확히 지금 8년 전인지 9년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봤거든. 근데 그때 안 게 아니라 그 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의도를 갖고 썼어. 왜 그러냐면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삼매책에 내 얘기가. 초선이라는 일심은 저 노력하는 지속적 관찰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지속적 관찰에서 생각이 이선부터가 부처님께서 단일한 완전히 일심이다 하신 것처럼 초선의 일심은 완전히 단일하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 그때 쓸 때 고민 많이 했어. 그땐 경전 모를 때예요. 모르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일심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 일심을 네 개로 다 얘기하긴 복잡하니까 초선에 약간의 왔다 갔다의 그 해로운 것만 사라지면 그 희열이 솟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까? 이선 너머에 완전히 단일한 상태에다 포커스를 맞출까? 그러다가 전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뒤에 삼매가 더 깊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뒤가 완전한 단일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크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유념만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여적은 작은 건데 진짜 잘못된 건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 좀 전에 얘기했던 2 = MC 제곱 색 꼬르 공이 꼬르 색. 그건 경전 뵙자마자 틀린 거라는 걸 알았어요. 부처님이 높은 분이니까 내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난 그 전까지 부처님 그렇게 높다고 인정을 안 했었어. 초기 경전 뵙기 전에요. 뵙고 딱 일주일 읽은 다음에 이분은 완전히 궁극까지 간 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용도 이해했고 놀랍구나. 색이 사라진 만큼 공이다라는 게 이게 맞지 하고 그제서야 최초로 안 거예요. 그런데 보시라. 이게 놀라운 게 나를 이제 한번 비난해 볼게요. 법망경을 보면은 법망경에 그들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삼매를 했다. 이교도들이요, 힌두교. 그래서 그는 전생을 보고 뭐 1만 겁을 보고 한 겁을 보고 뭐 10만 겁까지 본다. 그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한 건 맞다. 그래서 그는 그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궁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가 갈 곳은 어디인지 알고 그 너머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열반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약하면 지금 이교도들이 앞에는 칭찬하셨어. 그는 방일하지 않고 삼매에 든 건 맞다.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해탈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칭찬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를 떨고 그는 열반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 얘기거든. 뭔 얘기냐면요. 상수멸까지 안 간 사람들은 상수멸 전까지 삼매가 가도 색이꼬로 공이요 믿어요. 공이꼬로 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상수멸 안 간 사람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원래는 알 수 없어요. 당연하지. 논리적으로 여겨봐요. 자기가 돼보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르니까 자기가 된 상태에서는 이 꼬르가 돼버려요. 그런데 안 된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돼본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제자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안 돼본 사람도 그 당시에 알고 맞네 논리적으로는 안 돼봤지만 그래서 돼야지 하고 빨리 된 거예요. 그거 알면 왜 빨리 되죠? 윗바사나잖아요. 빨리 버려버리잖아요. 되지도 않아. 몰랐는데도 그분이 가르쳐 주니까 맞네 논리적으로 버리면 되네 하고 버리는 거죠. 세계를.
그래, 그분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사실 삼매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부분을 잘못돼 놓고 뻔뻔하게 창피한지도 모르나? 그래서 그런가? 그냥 별로 크게 부끄럽지도 않았던 게 그건 돼본 분만 알 수 있어요. 틀린 거예요. 돼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거지. 상수멸, 상과 수가 느낌이 멸했다를 돼본 분만, 비상비비상 미처 위죠. 상이 멸했다. 상의 세계가 멸한 걸 못 본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역으로 부처님 많으시고는 세기꼬르 공인 이유가 아무도 상수멸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붓다 외에는. 상이 멸하려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삼매 그 책에 잘못됐다고는 처음 얘기했지만 이미 내 책 잘못됐다는 얘기는 다 한 거야. 돌려서. 금강경에 색이 꼬르 비색이다. 색과 비색을 모두 버려라. 그 비색이 색이 공이할 때 공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엄밀하게 공이 아니라 색의 반대말인 비색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색과 비색을 모두 소멸해라. 상과 비상을 모두 소멸해라. 엄청난 말씀이지. 상과 비상을 소멸한 게 상을 멸한 거다 이 얘기예요. 상만 멸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물질과 비물질을 모두 소멸해야 물질을 소멸한 거죠. 하여튼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멸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내가 그래도 세기꼬르 공을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궁극에서 보면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엉터리가 저기 뭡니까 삼매에 잘 써 있으니까 잘들 보시고 아 이게 그래도 여기 전까지는 그럴싸하네 하고서는 궁극에서는 이걸 버리면 된다 이렇게 노자 얘기를 들어옵니다. 라오츠님이 왜 얘기를 했냐면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시중의 해석은 보통 뭐 도가 도이려면 도라고 하면 안 된다.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직역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의역이고 도가 도려면 늘 비도가 있어야 된다. 도 아닌 게. 도가 도로 존재하려면 반대편에 도 아닌 게 있어야 된다. 명이 명이려면 공색으로 하죠. 도는 공입니다. 공이 공이려면 공 아닌 색이 있어야 된다. 명은 색인데 색이 색으로 있으려면 색 아닌 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직역이에요. 순일이식 직역입니다. 즉 공이 있으려면 색이 있어야 되고 색이 있으려면 공이 있어야 된다. A와 안 A. 무명, 이름이 없으면 천지지시, 천지의 시작이다. 이 하늘과 땅이 나오기 전에 애초의 시작이고 유명, 이름이 생기면 그러니까 무명은 공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 유명, 이름이 있는 거. 유명은 만물지모. 이 세상이 생기면 만물의 어머니다. 공색이에요. 뭐 무욕, 욕망이 없으면 관기지묘. 그 묘함을 볼 것이요. 삼매에 든 거고. 유욕, 욕망이 있으면 관기지요. 사물의 껍데기, 가장자리 요 껍데기에 속을 것이다. 겉모습에. 차양자동, 둘은 같은 거다. 공과 색은 같고도 또같도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한자로 추리이명인가? 표현이 되면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된다. 같은 건데 공색은 표현만 두 개로 된다. 같고도 또같도다. 뭐 중묘짐은 모든 종교의 모든 대중의 그 묘한 문이다. 만나는 게 공과 색이. 그러니까 일장을 내가 지금 빼먹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일장의 얘기는 전부 색이 꼬로 공이다. 그 얘기예요. 공과 색은 같은 거다. 색이 있으려면 공이 있어야 되고 공이 있으려면 색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 일장이. 반야심경 일장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내가 지금 저기 그냥 안 써놓고 해서 색이 꼬르 공. 그런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여기서 만날 거다. 라오츠가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라오츠가 뒤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도가 공이거든. 공이 누구의 자식이다 하면은 더 있다 이 소리예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상제보다는 위다라고 돼 있거든. 상제가 옥황상제예요. 유일자. 그 상자를 꼴상자를 썼어. 윗상자가 아니고
옥황상제 할 때 상은 윗상자거든요. 꼴상자는 뭐냐면 모냥꼴, 부처님이 산야라고 쓴 상이에요. 즉 옥황상제도 모냥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꼴에 꼴상자 모냥이니까 도가 더 우선이다가 모냥 있는 것들은 아니오시다라고 노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라오츠가. 모냥 있는 유일자보다 도는 모냥이었기 때문에 더 궁극이다라고 한 거야. 그러나 그 도마저도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가 나는 끝까지 못 가봤다라는 솔직한 얘기예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부처님께 히말라야 라오츠가 그 옥문관을 떠나서 히말라야로 갑니다. 왜 갔는지 인도로 히말라야로 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야설이죠. 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처를 배운 사람이 라마 푸타 내지는 라후 푸타라고 합니다. 푸타는 찌예요. 아들이란 뜻이야. 라오츠 아니면 라마 찌예요. 비상비비상처 8산매를 배운 사람이 사람 스승이 경전에서 이름이 뭐 넘어갔죠. 라오츠인지 라마츠인지. 그리고는 부처님께 비상비비상을 가르쳐준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인도에서 사라집니다. 인도에서 사라졌다가 딴 나라 갔다가 아니라 칠산매 가리킨 칼리마라는 사람은 계속 유명해고 제자가 많은데 라마쯤지 라오쯤지 팔산매를 가리킨 인도에서 그 사람은 이제 소식이 없어집니다. 부처님께 가리키고 여하간 돌아와서 라오츠가 1장에서 얘기한 거는 색이꼬르 공이요 공이꼬르 색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색이꼬르 공이다라는 걸 얘기한 지구의 문헌들은 그 도덕경의 1장, 천부경의 일묘연 만학말래 한계가 묘하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지금 가르칠 생각이 있어갖고 자세히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냥 기록으로 남기면 누구 들을 사람 보시라 그냥. 그래서 천부경의 일묘연 만학말래 한계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한계는 공,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색. 그래서 이거 같단 소리죠. 한계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용변 부동본, 쓸 용자, 쓰임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부동의 근본이다. 색이꼬르 공이다.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 이꼬르 부동의 근본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한 거고, 천부경이 한 5천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일자로 썼죠. 궁극을. 그러나 내가 일이라고 한들 어찌 일이랴. 이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맨 앞에 첫 번째 문장 아는 사람. 시작을 일로 했고 이렇게 일시무실. 예. 일, 시, 무, 시, 일. 이거 수학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봐야 돼. 그림으로. 한 개로 시작하고 한 개로 시작한다 하지만 없을 하나로 시작함이 아니다. 뜻은 이거잖아요. 뜻 자체도 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일로 시작함이 아니다. 그럼 뭐야? 일이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무가 있고 여기 시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궁극은 무다 이 소리예요. 무인데 사람들 표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공, 무 이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천부경 쓸 당시에 그대들이 하는 일이란 단어로 쓴다. 그 얘기입니다. 색이 꼬르고 공이 꼬르색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금강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힌두교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서가 색이 꼬르공은 아마 한 4개 정도. 그런데 그 문제는 이게 아니라 색이꼬르 공에서 다 끝났는데 색이꼬르 공이니까 둘 다 버려라. 반야신경도 있죠. 색이꼬르 공이 둘이 다 반쪽이니까 색공을 버려라. 이 경우는 없어요. 2개밖에. 금강경. 이런 뜻으로 나온 건. 또 하나가 초기경전.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자, 색이꼬르 공이여 경우는 아까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래도 참 드문 경인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더 나아가서 색이꼬르 공이니까 둘 다 버려라. 그게 진짜 공이다 라고 나온 건 초기경전과 금강경. 이해들 되십니까?
세기꼬로 공이다 나온 경우는 한 네다섯 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경전들이야. 세기꼬로 공이 궁극이다 하고. 그런데 더 있다 하고 둘 다를 버려라. 이거는 초기 경전하고 금강경이다. 둘 다 불교? 그럼 앞에도 뭐 반야심경전이 불교 경전 아니냐 하면 글쎄. 예. 예. 그 세기꼬로 공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군요. 그, 예. 그래서 그 라오츠 중국 이름으로는 저 부처님 가르치신 사람은 라마츠 내지는 라우츠 뭐 이런 사람인데 예, 팔삼매를 그 라오츠가 자기한테 들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궁극은 안 됐다라고. 그 궁극이 안 됐으니까 궁극이 안 된 사람이 궁극 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세기꼬로 공이고 공이꼬로 색입니다. 거기까지. 궁극이 되신 분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둘 다를 버려라. 이 차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기 순일이 책에 그 저기 세기꼬로 공 공이꼬로 색 안 고쳤는데 한 8년 전에 안가 알았는데 안 고쳤지만 그게 맞다 그 소리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앞으로도 언제 고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아시잖아 애들. 예. 안 고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참을 빌어서 말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버려둬도 괜찮겠죠? 말로 다 했습니다. 오늘 숲삼매 본이 못 들어갔군요. 아마 나머지 부분 다음번에 할 건데요. 아주 스피디하게 다음에 끝낼 건데 한번 보시면은 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다만 그 오늘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짧은 경에서 마지막에 그 표상 아닌 삼매가 두 번 나와요. 그걸 한번 유념해 마지막에 보시고 이 아니미따 삼매도 조건 지어진 거다. 형성되어진 거다. 궁극이 아니다거든요. 이것은 궁극도 형성되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요거 전에 내가 양평법문에서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벗어나라고 얘기했다 그러셨죠. 우다나경에 계신 얘기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다들 들으셨습니까?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신들과 모든 포함한 이 세계에 만들어진 것들에게 태어나고 생겨나는 건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화생.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미래 세계의 인조인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봤자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말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런 게 없이 형성되지 않은 게 없이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여위라고 탐진치를 버리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설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궁극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거든. 중요한 차이예요. 세상에서 보통 재행무상 모든 거는 변한다. 모든 건 형성됐다. 형성되었다는 그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 형성 안 된 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부처님이 자신이 얘기하거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계는 모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세계 아닌 그게 있기 때문에 버려라라고 나는 말했다. 그런 게 없는데 버리라고 말하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돌아와서 여기에 아니미따 삼매가 마지막에 이것도 형성된 거다 하시는 건 이게 궁극인데 형성됐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궁극이 안 나와요. 이것도 궁극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미따도. 그래서 아니미따마저도 형성된 거라고 알아서 버려라 그 얘기야. 아니미따를. 그러면 궁극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나온 게 어디냐면 디가니까야의 뽀따빠따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내가 이번에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한번들 보시고 뽀따빠따경의 고유의 상위 구경까지 편제한다.
요게 아직 해탈이 아니잖아요. 요게 아니미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요. 구경까지 편지한 이 반야마저도 형성된 거다 여겨서 의도를 소멸하면 열반이다. 거든. 의도를. 그러면 열반한 거고 거기서 의도를 하게 되면 열반이 아니죠. 거기서 의도를 하지 마라라는 문장이 여기서는 구경까지 편지한 아니미따도 형성된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버려라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두 더 와닿게끔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경우에서는 삼매가 되면 반야가 드러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무더기가. 그런데 뽀따빠따 경우에서는 여덟 번째 삼매 무려 비상비비상인데 반야의 무더기가 편재한다라고 안 하시고 고유의 상이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고유의 상이 편재한다. 상이란 굉장히 안 좋은 단어를 동원하신 이유는 구경까지 고유의 상이 편재했어도 상이다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열반이 아니다. 형성된 거다. 여기에 아님이 있다. 다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시면은 다른 언어로 하신 너무나 고구정령하게 한 단어가 아니라 중생들을 이해시키려고 그쪽은 그쪽 언어로 이쪽은 이쪽 언어로 다른 언어인데 두 개를 합치면은 완벽해지는 이해를 되셨나요? 고유의 상이 편재한다. 여전히 상이다. 구경까지도. 여기에 아님이 있다. 구경까지 이래도 형성된 거다. 그래서 궁극이 형성된 거니까 전부 죽자? 이 말씀은 아닌 거죠.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여기서 이 형성된 것들은 모두 종식. 그래서 의도하지 않으리라 뽀따빠따 의도하는 12연기의 두 번째 형성입니다. 그 형성 소멸, 부명 소멸. 여기서 아니미따에서 존재에 대한 번뇌 소멸, 무명 소멸, 뭐 욕망 소멸,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뭐가 나오나? 예, 그렇게들 이해하셔갖고 오시면 다음번에 삼매 쫙 해서 그냥 다음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삼매 얘기를 하면서 끝내죠. 그러면 그런데 다음번에 저 얘기를 좀 하게 할 겁니다. 아마 단순히 삼매 얘기가 아니라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공한 세계, 무소유초 아무것도 없는 세계, 비상비비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야만 있는 세계, 이런 계속 아무것도 없는 게 뭔 거냐? 같은 거에서 조금 더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이건 차원들이 다른 세계예요. 그냥 차원이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의 차원은 중생이 상상할 수가 우리가 거의 힘든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 사마타 윗바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를 부정하고 나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거와 이걸 또 부정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가 이 세계가 참 많이 얽혀 있습니다. 신의 세계 넘어까지가.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삼매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더불어 해갖고 다음 시간을 끝내도록 할까요? 늘 행복하시고요.